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시장에 부담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도 채권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채 매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주가도 뭐 그렇게까지 떨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정도로 소폭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약보합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주 떠들썩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상온 초전도체. 안 그래도 이제 계속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 상온 초전도체의 가능성이 낮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간 외에 관련 종목들이 다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온 초전도체 만들어지면 대박이고 인류의 역사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은 엄청난 사기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부분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잘 나가던 엔터주들이 최근 들어서 멈칫,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그 앨범에다가 포토카드를 끼워 넣어서 팔아먹는 것이 약간 이제 좀 이거는 그 불공정 거래 행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엔터주들이 특정 아이돌에게만 너무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리스크로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엔터주들 어떤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이네요. 8월의 첫 번째 주말,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일주일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들썩거리는 장세, 그 안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조금 힘겹게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국면은 다음 주 만기일까지도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일 전에는 일단 주가의 어떤 포지션들이 커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붙잡혀 있는 그런 형태, 즉 많이 내려갔다라면 반등이 좀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면서 일정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쉽게 이런 상황들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기를 확 상승세로 전환시키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다라면 주가가 일정 구간대에 멈칫해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지금으로선 26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국내 증시가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고 해도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면 괜찮은데, 미국도 지금 현재 보면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둘 다 마이너스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9%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1%입니다. 아침에 하락하면서 출발한 포인트보다는 일단 올라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마이너스로 끝났다라는 것도 장중에 한번 플러스로 전환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경우에는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뭔가 조금 찜찜한 것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목요일장이잖아요. 목요일장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지금 현재 아마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적 좋게 나왔죠. 그래서 니콜라라든지 이런 대다수의 기술주 기업들이 골고루 또 상승세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법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말장에서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됐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나라 증시가 반영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변수가 좀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우리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선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라면 약간 보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주가 흐름은 좀 양호하게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국채 금리가 자꾸 상승하면서 부담감을 좀 줬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요,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에도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였다. 나는 계속 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워렌 버핏이 국채를 사들였다.
올랐다. 최근에 워렌 버핏의 투자 성과가 다시 좋아지면서 그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뭐 물론 이제 계속 좋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국채, 그 다음에 미국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 10베이시스 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4.18. 어제도 올랐었죠. 그리고 30년물 국채 금리도 12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올랐다. 자, 지금 그리고 단기 금리라고 볼 수 있는 2년물 금리는 보합 수준에서 움직였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단기 쪽에선 큰 변화가 없었는데, 장기 국채가, 지금 금리를 올려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면 장기 국채를 팔아먹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장기 국채를 팔아먹으니까, 근데 국채 가격이, 이 국채는 이 수익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다. 이 수익률이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누군가가 매도를 치고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국채 채권을, 장기 국채를 누군가 매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자, 장기 국채를 왜 매도하는 것인가? 장기 국채를 매도하는 상황이라는 것은요, 불확실할 때 우리가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미국의 상황이 불확실하다. 왜요?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장기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쭈 그렇게 팔고 있어? 알았어. 일단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봐. 바닥에서 내가 다 주워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도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미국이 그래서 망하게 하겠느냐 라는 식의 어떤 그 전제가 깔려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겠죠. 자, 일단 이 신용등급 강등,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의 3분기에는 1조 달러 가량의 국채 발행 계획,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국채가 계속해서 발행이 된다. 아무래도 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팔아먹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기 국채 매도를 계속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좀 나타나고요. 자,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전에도 경험하셨겠지만, 전체적인 금리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나 기술주 이쪽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시간의 흐름들을 보면은 기술주들 잘 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꼭 뭐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경제지표들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분기 비농업 생산성은 전 계절 조정 기준에서 전분기 대비 3.7% 상승했다. 일단 비농업 생산성, 농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의 생산성은 3.7% 상승했다. 예상치는 2.3%고요. 1분기는 2.1% 하락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1.1로 하락 수정했다. 뭐 어쨌든 간에 개선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에서 2.1% 하락이었는데 지금은 3.7% 상승이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의 감원 계획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긴 합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도 감원에 대한 부분들이 크긴 커요. 지난해보다 약 200% 늘어난 그런 감원 계획을 미국 기업들이 밝히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감원 계획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지난주보다도 6,000명 증가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고용지표가 조금 흔들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지 시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발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업률 발표가 나타나야 돼요. 실업률이 3.6이냐 3.7이냐 3.5냐 이쪽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것 같고, 자, 서비스업 업황은 확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기존보다는 부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서비스업 관련해서 구매관리자 지표가 나타났는데 52.7입니다. 지난달에는 53.9, 시장 예상치도 53.3이었는데 지금은 52.7. 물론 확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별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인데 뭐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판단은 되지만 여전히 네 그냥 뭐 시원하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아니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들은 이제 발표될 실업률, 그 다음에 다음에 발표될 CPI, 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9월달 FOMC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금리 이야기도 쏙 들어갔어요. 별로 이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 실적 그 다음에 경제지표의 어떤 발표 거기에 따른 어떤 해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주말장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미국 증시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어서 애매하다 싶은 생각이 좀 있겠지만 시간 외에서 기술주들이 많이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선반영시켜버리면 오히려 주말장인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오늘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또 하나의 재료가 바로 이 상온 초전도체입니다. 자, 분명히 어제 장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한가 마무리 엄청 많았고요. 뭐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이 끝나고 나서 한 5시경인가요? 네, 뉴스가 나왔죠. LK99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가 일반적인 초전도체의 특성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즉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한국 초전도저온학회 학회에서는 초전도체의 특성을 판별하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초전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뭐라고 했느냐, 초전도체 아니었다, 큰일 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가 의혹을 더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홈페이지가 지금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빨리 해명해 줘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지금 이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단 초전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성에 대해서 반자성이라고 되죠. 이게 떠오르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던가요?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이 물체가 떠오르는 현상과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큰 부분들인데,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극초저온에서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항상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100년 전인가요? 그때 발견된 게 영하 290도인가 260도인가에서 그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견이 됐었죠. 그 이후로는 그 상온에서 이것이 실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튀어나와서 자, 상온에서도 가능합니다 라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인류의 어떤 역사를 바꿀 어떤 획기적인 발견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지금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어디죠? 저런 쪽에서 지금 전부 다 이 연구에 나서고 있고, 야, 이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또 이것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거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떠들썩하는 모습이고, 어디서는 노벨 과학상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뭐, 관련 종목들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빵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아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의 데이터로 봐서는 뭔가가 약간 좀 이상하다.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수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더라. 그 다음에 뭐 이런 포인트가 이렇게 그래프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는 정밀한 장비가 부족해서 데이터값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이것만 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한 발을 살짝 빼긴 합니다. 최종 결론은 아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이 논문만 가지고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이 초전도체라고 불리긴 좀 어렵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진짜다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샘플을
그걸 통해서 교차 뭐 검증을 좀 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해봐야 된다. 종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 장비는 어떤 거 썼는지 등등등을 검토해야 한다. 뭐 등등등 얘기를 나왔습니다. 근데 검증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학회에서는 상온 초전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게 샘플을 요청했다. 근데 퀀텀 연구소가 지금 이게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 학술지 게재 심사가 끝나는 2주에서 4주 후에 샘플 제공할게 라고 얘기해 준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때 우리는 제공할게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거 자체가 약간 둥 떠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해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샘플을 즉각적으로 주지 못한 이유는 뭐 학술지 심사 때문에 지금 못 준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학회장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입장 표명을 내가 서두른 이유는 과도한 해석들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구가 뭐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니 언제부터 과학자들이 주식시장을 걱정했지?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잖아요. 물리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과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과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봐 발표를 서두른다? 아니 지금 확정이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잠깐 있었어요. 근데 뭐 아무튼 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 이게 진짜다라고 한다라면은 엄청난 발견이고 대박이 터지는 상황이고 정말 사기극이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뭐 거기에 버금가는 핵폭탄급 그런 진짜 대국민 사기극이 되는 코미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는 제가 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용들이 조금 꺼림직하다는 얘기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샘플 제공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미룰 수 있어. 근데 홈페이지는 왜 폐쇄가 됐으며,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실제로 데이터 값은 뭐 하다 보면은 뭐 그 해석하는 입장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입장 발표를 서두른 이유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그래요. 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 걱정을 해줬구나.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들의 뭐 자율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입장 발표를 서두른 이유로서는 조금 빈약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누가 웃음거리가 될 것인지는 이제 발표가 나와 봐야 알겠죠. 진짜다라고 한다라면은 검증위원회 지금 약간 자신감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쪽에서도 약간 의혹적인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에서는 한번 흔들리는 모습은 있을 수 있겠죠. 시간 내에서 일제히 다 하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는 그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이거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장 표명을 서둘러서 시간 외에 하한가가 나왔다. 이것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글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정도만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한 줄이 굉장히 이 뉴스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확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을 좀 줬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보일 거고요. 그에 따라서 수급이 조금 이동했었던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다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엔터주에 또 급브레이크 걸렸다. 잘 나가던 엔터주에 급브레이크 걸렸다, 이런 얘기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말부터 주요 엔터 기업을 대상으로 포토카드, 요즘에 포카라고 하죠. 포카. 포카칩? 근데 뭐 포카를 줄임말로 해서 포카라고 하는데 포토카드래요. 그러니까 사진. 쉽게 얘기하면 사진이요. 이 사진을 옛날에 보면 이제 우리도 그 책받침이라든지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였지? 소피 마르소, 글로리아 입 이런 애들이 아주 그냥 왕조연 이런 애들이 딱
중요한 인물들이었잖아요. 글로리아 입이 진짜, 네, 아무튼, 네, 그랬었는데, 요즘엔 이제 포토카드라 해가지고 이제 명함 크기만한 어떤 그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파는가 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앨범에다 끼워가지고 판다는 얘기죠. 앨범에다 끼워가지고 막 팔아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연예인들 재계약 문제가 일단 하반기 엔터주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최근에 JYP 엔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브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네, 이런 모양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는 것이 이제 실질적인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탄소년단 이야기도 있고 뭐 뉴진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배경들도 있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연예인들과 재계약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것도 약간 문제성 발언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공정위 조사 영향으로 엔터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공정위가 특정 규제를 하게 된다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제작 외주사에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SM, YG, 하이브 세 곳을 현장 조사한 것으로 그것도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어쨌든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죠. 네, 불공정 행위. 그러니까 뭐 특별한 아이돌에 대한 어떤 팬심을 자극해서, 네, 악용해서 이 포토카드를 앨범에다 무작위로 끼워 넣었다. 그래서 포토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판다. 이렇게 되면은 불공정 행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뽑기식으로 되기 때문에, 너는 그런 포토카드 있었냐? 그럼 앨범 한 장 더 사고, 네,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그 포토카드가 나올 때까지 앨범을 계속 사들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나, 또는 포토카드를 네, 구하기 위해서 앨범을 사거나 또는 뭐 당근마켓, 뭐 중고거래 이런 걸 통해서 네, 거래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 자체가 불공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네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 K-팝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시적 하락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네, 엔터주들의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제 콘서트 전혀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고 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의 증가세나 또 K-팝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또 많이들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K-팝의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끄떡없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음악은 네, 국가가 허용한 유일한 마약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네, 이 음악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 시너지는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 엔터주들의 움직임들은 또 뭐 반도체나 이런 다른 산업들과는 좀 다르게 또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는 있겠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로 네, 나타나는 어떤 그런 뭐 구린 짓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특정 연예인에게 너무 쏠려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리스크가 기업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라는 거게 되겠죠. 자, 블랙핑크 이야기도 있잖아요. 블랙핑크 그 재계약 불발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존도가 지나치게 큰 그런 아이돌의 또는 그 뮤지션의 그런 리스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네, 기업의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식의 포지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쨌건 지금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연속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대부분이 이제 단기에 급등했었던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추세 하락을 어느 정도는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감안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네,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국채금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너희들 그 국가 신용등급도 떨어진 데다가 국채 발행도 더한 다음에 너희들의 장기적인 미래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채권을 팔아버리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전반에 걸친 어떤 그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안 좋게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온 초전도체 가능성이 낮다라는 어떤 발표를 어제 저녁에 서둘러서 초전도 저온학회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네, 내용을 봤을 때는 검증된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샘플을 요청했는데 샘플도 못 받았고, 자,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인데 또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 홈페이지는 폐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의혹이 막 불거진 상태예요. 근데 그 학회에서는 네, 완벽한 그런 결론은 아니다. 일단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보이고, 일단 샘플을 보고 확실한 검증을 해야지 알 수 있다라고 한 말 물어난 상태에서 한마디 한 게 너무 빵 터졌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발표를 서둘렀다. 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슨 과학자 네, 이건 진짜 연결고리가 너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 혹시라도 아실 수 있는 분들은 네,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모르겠어요.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주식시장을 걱정하고 있나. 그래요. 너무 큰 변동성 때문에 이것을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근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영향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변동성은 오늘 나올 것이다. 네. 자, 잘 나가는 엔터주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특정 뮤지션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그 뮤지션과의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어떤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까지야 상관없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세적으로는 약간 조정을 더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손실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실수는 너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고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이다. 이런 실수 많이 하죠. 네, 우리는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보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좌가 어느새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시죠.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판다는 것은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파는, 어떻게 보면은 장사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무조건 이윤을 남기는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정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싸게 샀어, 근데 좀 변동성이 생겼어, 이때 홀랑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 신뢰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 견디고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었네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